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에서 솔리드 엣지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성 과장입니다. 근래 3D 프린터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솔리드 엣지에도 다양한 관련 기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계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제너러티브 디자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3D 프린터가 공급되기 전 기계 또는 장비 부품의 설계는 공작 기계로 가공하기 쉬운 원형 또는 평면 형태의 설계가 되었지만 3D 프린터로 인해 이제는 가공의 용이성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솔리드 엣지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가공이 편리한 설계 데이터를 나스트란 솔버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실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의 형상을 제거함으로써 원가와 질량의 감소, 그리고 강도까지 고려된 설계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실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델은 병에다가 액체를 주입할 수 있는 보틀 캐러셀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이용해 필요한 모델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틀 클램프 부분만 띄웠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는 기존의 공작기계 가공을 위해서 작성해 놓은 설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설계 데이터를 열어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리드 엣지에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스터디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스터디 3개가 있고요. 이렇게 스터디는 여러 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조건으로는 보존 영역이나 하중에 대한 조건은 힘과 압력, 그리고 토크와 중력을 줄 수가 있고요. 구속 조건에는 고정이나 한정 고정, 그리고 변이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설정으로는 제조 설정이나 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첫 번째 스터디를 보게 되면은 보존 영역이나 하중, 그리고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번갈아 가면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하중 케이스 생성을 해서 여러 개의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있던 상관없이 스터디에 대한 결과물은 무조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터디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제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이나 재료에 대한 돌출, 그리고 형상을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낼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과값이 미리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솔리드 비우기와 얇은 벽 중간에 있는 이 지점에서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스터디에 대한 퀄리티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량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제 비율로 할 건지 아니면 안전율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 메뉴에는 이제 비율로 조절할 때 퍼센트로 조절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고 밑에는 질량을 얼마만큼 줄일지 그리고 안전율을 얼마나 줄지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결과값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솔리드 비우기와 얇은 벽의 형태를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터디와 비슷한 조건을 주었고요. 바로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럭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조 설정에서 여기 있는 재료 전개를 스트럭과 비슷한 구조로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스터디 결과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조 설정에서 재료 전개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에다 두고 재료 돌출과 오버행을 각각 지축으로 주었습니다. 이 오버행과 재료 돌출은 공작 기계에서도 가공이 가능하게끔 형상을 특정 축 방향으로 미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너러티브 모델이 완성되면 이 바디는 메쉬 바디입니다. 근데 메쉬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작업이 많으므로
더 많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모델을 면이나 원통의 속성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필요 없는 바디는 제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제너러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데이터는 참조 바디에서 설계 바디로 바꿀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던 설계 바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컨스트럭션 바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동으로 면이나 원통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성 부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게 되고요. 각각의 색깔은 특정 속성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완료된 스케치를 가지고 이번에는 컷아웃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아웃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참조할 스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 단면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단면은 제가 기존에 미리 준비해둔 평면을 기준으로 라이브 단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단면이 생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원형의 스케치를 선택하고 제가 원하는 평면에다가 원형의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32mm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스케치를 그리고 나서 생성된 영역을 가지고 이번에는 컷아웃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형상을 인식시키게 되면은 메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컷아웃 작업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에는 어셈블리에서 조립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열어놨던 어셈블리로 돌아가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서버 어셈블리를 편집 상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도구를 선택하고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했던 형상의 하단면을 선택하고 이 면과 붙을 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기둥의 형상을 선택을 하고 이쪽에 있는 원기둥의 형상도 한번 선택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 데이터를 완벽하게 조립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PPT 장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너러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보여드리기 위해 하단에 있는 소켓 형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작업은 미리 병 모양을 스캔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병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딱 맞는 받침대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받침대 형상을 만들기 전에 여기에 대한 치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측정된 치수를 기반으로 제가 우선 스캔한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온 데이터는 병의 하단 부분을 스캔한 데이터이고요. 이 스캔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메시 바디이죠. 그래서 잘게 쪼개진 면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포켓에 들어갈 받침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병 하단에 존재했던 숫자와 알파벳을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삭제를 할 때에는 영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옵션들 중에서 상자 옵션을 선택해서 메시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완료된 메시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뚫려진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워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구멍 채우기라는 기능으로 뚫려져 있던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우측에 있는 작은 구멍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메시에 있던 모든 구멍들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메시의 부드럽기를 조절할 수 있는 메시 다듬기라는 기능으로 지금 거친 형태의 메시를 조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다듬기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다듬어진 메시를 가지고 이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동기식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어 낼 텐데요. 제가 원하는 평면을 고정한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56 정도 크기로 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역을 기준으로 15mm 정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솔리드 바디와 메쉬 바디가 이제 하나씩 존재하게 되는데요. 부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를 메쉬 바디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환된 메쉬 바디를 가지고 이제 부울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빼기 기능을 이용해서 원기둥의 형상에서 이 메쉬 바디를 제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메쉬 안쪽으로 형상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향을 바꿔서 원하는 형태로 모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침대 형상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어셈블리로 돌아가서 이 형상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형상은 끄도록 하고요. 파트 라이브러리에서 방금 만든 형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에서는 메쉬 데이터도 조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메이트를 우선 줄 거고요. 그 다음 축적열을 줘서 조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받침대 형상에다가 제가 추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다시 편집 상태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바닥에 돌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에서는 돌출을 할 때 영역 안을 돌출할지 영역 바깥쪽을 돌출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영역만 해서 5mm 정도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영상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는 라운드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지금 선택한 모서리에다가 0.5 정도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자 했던 완벽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다시 어셈블리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받침대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어서 3D 프린팅을 하기 전에 형상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벽 두께에 대한 체크를 해볼 텐데요. 벽 두께 같은 경우에는 최소 두께를 지정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소 두께보다 얇은 벽 두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로 표현된 영역만 따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버행 검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를 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버행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최대 각도를 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오버행들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모델링을 할 때 썼던 좌표계 때문에 많은 오버행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3D 프린팅 영역에서 따로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형상에 대한 위치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3D 프린팅 영역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형상을 일정 높이만큼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한 35mm 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도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총 100도 정도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경우에는 바닥으로 바로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서 이렇게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회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면 다시 오버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5도 각도로 해서 오버행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렇게 형상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오버행들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벽 두께나 오버행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영상을 띄워서 도움이 될 만한 기능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형상의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게 되면은 빈 공간이 있는데요. 저 빈 공간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에 영역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형상 안에 존재하는 빈 공간들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해당 공간들을 바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단면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존재하던 빈 공간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나사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에 존재하는 원기둥 형상을 선택을 해서 나사를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나사 형상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3D 프린터를 할 때에는 저러한 이미지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 스레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하나 클릭하게 되면은 물리적 스레드로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물리적 스레드로 표현된 거를 다시 한번 이미지 스레드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변경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사용해 보게 되면은 형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사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검색된 나사들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완료가 됐고요. 형상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물리적 스레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